자, 모의고사 10강에 보시면 먼저 친구 간의 대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지호가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이 재밌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되게 집중해서 이걸 들었나 봐, 지호가. 그래서 옆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특히 여기 이게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란 단어나 이 시소성의 원리라는 말, 이 특강에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뒷부분에 지금 지호가 작년에 좀 학술제 준비를 해봐서 아는데 많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기 벅차지 이렇게 됐는데, 자, 승우를 좀 위로해주며 지금 학술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누가 도와주겠대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지호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위로를 해주는 이것도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내용과도 연결된다. 이거 내용이네. 특강을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자, 1번의 답에서는 지금 여기 말 인용한, 특강에서 들은 말 인용하는 부분, 미음 부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2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다수가 보이는 경향 내지 시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란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자, 특별한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희소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가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답은 여기 희소성과 연결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장문에서 이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자, 위 본문의 내용이 지금 다 언급된 걸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는 자, 끊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먼저 뭘 볼 거냐면 자, 답사 보고서에 보시면 자, 아우라지 백의 용암을 다녀왔대요. 자,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있는데 처음 부분에 보시면 얼마 전 신문에서 자, 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르지 백의 용암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다는 기사가 실렸고, 자, 그래서 이 많은 친구들한테 백의 용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 직접 답사를 해보고, 자, 그곳의 특정한 특이한 지형을 사진과 함께 담아서 이 정보를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나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백의 용암이 어떤 것인지,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사전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백의 용암의 형성 과정이나 구성 성분 등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제가 오른쪽 부분에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을 해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 부분들은 각각의 이렇게, 시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취지가 목적 내지는 어떤 뜻, 용인한 뜻, 이것을 취지라고 해요, 지금. 그냥 목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있는 답사의 취지 내지 목적은 밝혔어. 자, 그렇지만 답사 참여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자,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는 여러분 학교 중에서 지금 빨랐으면 이거 지금 2학년 때 미리 정리를 하고 올라온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훈민정음의 초성, 초성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중성, 이 중성이란 모음자를 얘기합니다. 자, 모음자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기본자들은 다 상형의 원리를 쓴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초성, 다시 자음입니다. 자음은 다시 가액의 원리를 적용해 가액자를 만들었고, 그 예외적인 글자는 이체자를 만들었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기본자인 니은이 있으면, 자,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 히읗과 같은 획을 더하는 가액의 원리를 통해서 가액자, 디귿, 티읕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미을은,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디귿에다 저 획을 더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은에서 디귿, 티읕으로 오면 어떤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지거든요.
하지만 리을은 디귿이나 여기다 획을 더했더라도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체자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음의 기본자 하늘, 땅, 사람 이 모양을 본떠서 각각 이렇게 오와 우어, 요야, 유여와 같은 두 개씩을 합쳐서 오문을 합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합용의 원리라고 하고요. 자,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보이네요. 자, 합용의 원리를 썼고 이거에 의해서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었다까지.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는 연서가 있는데요. 자, 연서는 어떤 게 연서가 되는 거예요? 자, 비읍, 미음 이렇게 입술 소리 아래다가 동그라미 이응을 세로로 붙이는 걸 연서라고 해요. 자, 이걸 우리는 이런 글자들을 뭐라고 하냐? 자, 이걸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순경음. 자, 입술이 요 가볍게 떨리는 소리다. 그래서 이거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음, 비읍 이렇게. 자, 그 다음이 뭐래요? 나란히 두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현대 국어의 쌍기역, 쌍디귿처럼 된 소리의 형태 이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시옷, 기역, 시옷, 비읍, 디귿처럼, 심지어는 비읍, 시옷, 디귿처럼 세 개의 자음을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병서, 병서 중에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쓰면 이런 것들을 각자병서라고 하고,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시옷 기역과 같은 것을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사용했자. 그래서 이거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부서자가 있죠? 자, 이렇게 아래알은 자음 아래 붙이는 아다. 자, 오른쪽에 붙이거나 또 아래쪽 또는 오른쪽에 붙였죠? 모음을 초성의 왼쪽에 붙이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글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래 아니면 오른쪽에 붙이게 돼. 이게 부서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5번에 보시면 미음의 얘는 자, 미음은 어디에 아래쪽 아니면 오른쪽에 붙였지 누가 왼쪽에 붙였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거 바꿔줘야겠죠?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꿔놔야 될 거. 우리가 학교에 가다 할 때 할 때 기억 크로스 할 때 아는 기억의 오른쪽, 그 자음의 오른쪽에 붙이는 거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바꿔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되겠죠? 자, 5번, 8번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유엔 해양법 협약이래요. 자, 유엔이라는 거니까 국제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뭐하는가? 우리가 한 개인 나라 간의, 나라 안에서의 어떤 문제, 갈등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해서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노력을 해. 괜히 서로 간에 무력 충돌하면 안 되잖아. 이쪽에서 미사일 꽝 쏘고 이쪽에 꽝 쏘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사자끼리 빨리 연락을 취해서 자, 우리 서로 간에 이제 원활하게 해결하자. 원만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이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 하는데요? 강제 절차. 자, 강제 절차란 분쟁, 자, 서로 다투는 당사자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는 절차를 강제 절차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중재재판소가 있는데요. 자, 이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이 되는 게 중재재판소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자,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예요. 자, 이건 필요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설이니까 늘상 설치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당사국의 어떤 여기서 자,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요.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렇게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결국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 중재재판소에 회부가 될 수밖에 없대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관할권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자, 이때 먼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그 재판소가 이 두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관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건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 아파트랑 지나가는 어떤 차가 와서 꽝 충돌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아파트는 지금 정상적으로 그 아빠의 차선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차가 와서 꽝 들이박았단 말이에요. 뒤 후미를.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잠딱 교통이 막 막혀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그 표시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걸 잠정적으로 이렇게 빼놔야 되죠. 그리고 아빠는 차를 어떻게 해야 돼? 그 타이어도 다 터져버리고 저기 한 거를 그냥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저기에 맡겨놓은 다음에 잠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 이건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 이걸 제 거를 쳤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상해주는 보험 처리나 이런 걸 다 해준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것처럼 잠정 조치는 이게 완벽하게 처리되기 전에 어떤 거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를 잠정 조치라고 해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효력은 잠정 조치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잠정 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할권을 필요로 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이거를 임시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해서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바로 자, 여기는 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여기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잠정 조치가 요청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이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자,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거 7번하고 연결될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자, 분쟁 해결에 대해서 해결이 긴급해 잠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5번 틀린 아까 친구가 있었죠? 자,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도 결국 뭘 갖게 된다? 구속력은 갖게 되는 임시조치라고 했어요. 아까 이게 뭐야? 강력, 위에서 뭘 얘기했었어요? 강제 절차란 얘기했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5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또 구속력을 갖고 있는 임시조치란 말이 있으니까, 구속력은 갖게 됩니다. 자, 답은 저렇게 1번. 자, 아까 6번 틀린 친구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분쟁이 발생했죠.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강제 절차.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 강제 절차에 의해서 중재재판소나 국제협약 재판소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자, D, 강제 절차네요. 이걸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아까 중재재판소 같은 경우는 뭐 할 때만 자, 이것이 어떤 분쟁 당사자 각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구성이 되는 거니까 모두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고 상설로 해서 결정되어 있는 건 뭐가 있었죠?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자, 오른쪽에 오시면, 요거였죠? 국제해양법 재판소. 얘들은 지금 상설 기관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대재판소는 상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필요한 경우는 한 거니까. 모든 재판소가, 자, 여기에서 여기, 다 발생하기 전에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잘못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만, 국제협약, 재판소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도 본안소송과 잠정조치 관할권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맞은 것 같고, 자, 먼저 기억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그래야 더 결국 여기는 어떻게 된다? 니은, 바로 잠정조치 관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이것은 짧다의 뜻보다는 걸리다, 들다 정도로 바꿔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 9번, 10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지금 10살짜리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근데 할머니도 되게 생활이 어려운데, 할머니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지금 조그만 분식집 같은 거 이런 거 운영을 하고 계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찬성이가 어느 날 거기에 버려진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백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 찬성이는 이름을 뭐라고 줬어? 에반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 나이가 10살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완전 늙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자, 에반하고 지금 찬성이가 같이 이제 공놀이도 하는데, 에반이 요즘 이상해졌대요. 자, 할머니는 장사를 하고 되게 늦게 들어오셨는데, 귀가를 하셨는데, 자, 이제 찬성이가 지금 할머니한테 이제 에반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 근데 할머니는 관심이 있어, 없어? 그냥 손주 걱정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저녁밥도 못 차려주니까 늦게 들어오시면서 비닐봉지에다가 지금 누가 먹을? 자, 지금 찬성이가 먹을 감자를 싸갖고 오셨나 봐요, 지금.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할머니, 에반이 밥을 안 먹어. 늙어서 그래. 할머니는 계속 무관심해, 강아지한테는. 그랬더니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날 물려고 했어. 자, 할머니가 누려다 말고 갑자기 상처를 일으킨 이유는 혹시 그 강아지한테 자기 손자가 물렸을까봐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자, 할머니는 지금 강아지한테 관심이 없어. 자기 손자 하나만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우리 할머니한테 지금 찬성이는 애반을 지금 병원에 데려가자고 얘기하지만 할머니가 화를 내시죠. 뭐라고 화를 내세요? 아니,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 돈이 없어 사람도 못 가는 걸. 할머니도 되게 편찮으신데 돈이 없어서 이거 병원비가 없어 못 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배색비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어.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할머니는 그 휴게소 원래 주었던 애반을 주었던 거기에다 다시 갖다 돌려놓기를 바랬어요, 지금. 자, 그랬더니 지금 찬성이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백구 아니야. 에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에반에 대해 되게 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이 유기견을 데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나중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너무 늙어서 결국 어떻게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대요. 안락사를 시키려면 돈이 들어가네요. 얼마가 필요하답니까? 자, 1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뭐를 해가지고 전단지 있죠? 알바를 해가지고 결국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요새 할머니가 어디에서 지금 중고 휴대폰 하나를 구해다 주셨어. 찬성이가 점점 이제 에반한테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핸드폰을 처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300명에 빠져가지고 옆에 주위에 아무도 있는 거 신경 못 쓰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 점점 에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늘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게임 또는 이제 핸드폰에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에바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안락사를 시켜야 될 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 돈.
아, 이걸 여기 에반을 위해 써야 되나?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중이라는 그 명함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느냐고 분명히 병원 비인 걸 알죠. 지금 추진 중인 거 알지만 전화를 걸고, 자, 가지 안심을 합니다. 자, 10만 3천 원. 자,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 부족하지 않은 액수지만, 근데 왠지 자꾸 찬성이는 그걸 미루고 있네요, 지금. 안락사 시키는 걸. 자, 그리고 찬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왜? 뭐 하다가? 아유, 가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네. 내가 거기 실금이 갔어. 얼마나 아까워했어. 그 놀람 내지 충격이 갈등.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액정보호 필름을 붙였다는 걸 봐서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10만 3천 원 중에 일부를 썼겠죠. 자,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 왜? 핸드폰이 깨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다 보호 필름하고. 대신 에바는 어떻게 해? 하루 더 후에 안락사 시키면 되지 뭐. 자꾸 이렇게 자기 책임을 미룹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갑을 사흘만 더 있다가 뭐 하면 되지 뭐. 자, 보니까 지갑 안에 돈은 어느새 9만 5천 원밖에 안 남았네. 액정 필름값 쓰고 나서 돈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에바는 지금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결국 여기 있는 누가 이 어린 아이의 찬성이가 이제 물질 문명에 조금씩 물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에반에 대한 이런 어떤 책임감 내지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 여기 9번 틀린 친구가 있었죠?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작품에서 할머니와 대화 중에 따옴표가 많죠? 이걸 통해서 결국 갈등, 바로 할머니와의 외적 갈등이 보여져. 자, 여기 외적 갈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10번에서는 찬성이가 지금 유기견을 키우며 겪는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자, 에반에게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꼈던 찬성이가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죠. 핸드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자, 한편으로 자신의 행동에 실망감도 느끼지만 또 이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보며 찬성이의 눈동자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이 이유는 자기가 아끼는 핸드폰이 갑자기 딱 아스팔트에 떨어졌어. 아, 이거 깨졌으면 얼마나 좋게. 거기는 충격 내지 놀라움 때문에 그런 거지. 실망 때문은 아니다. 자, 답 3번. 자, 마지막 지문 정리합니다. 자, 11번 동의 부분을 먼저 보시면, 윤선도는 자, 어떤 권문세족 또는 어떤 되게 뭐한 거야. 권력이 있는 이첨의 횡포에 대해 탄핵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대. 유배가 뭔지 아시죠? 그 죄인들 멀리 이제 귀양 보내는 거. 자, 윤선도의 아버지도 관직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네요. 자, 사실 윤선도의 부모님께서는 이첨의 세도, 권세가 너무 세니까, 야, 혹시라도 잘못되면 네가 다친다. 그러니까 그런 상소문 쓰지 말거라 이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선도가 상소문을 결국 어떻게 했대요? 아니, 그런 화가 두려워서, 당할 것이 두려워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두면, 그거는 임금에 대한 불충 아니냐. 그래서 결국 상성을 올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첨의 권세가 너무 센 나머지 역공을 당했어. 그래서 결국은 문선도가 지금 유배를 간 상태입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받고 닦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한자 이게 뭐죠? 이 한자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충성 충자. 자기가 지금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충성의 마음에서 자기는 늘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밖에 없대.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자, 세속적 가치야 분별할 줄 있으랴 그랬으니까 자기는 다른 세속에 대한 욕심은 없대요. 다 버리겠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내가 하필이 어리석은즉 내가 왜 모르겠어. 이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도 임금님을 위한 탓이로서 이 모든 것이 임금님을 생각하는 충성에서 우러난 마음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권세가 높은 이첨을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얘를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에서 우러난 거다 이거야. 자, 2.1파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임금님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뒤에 추성, 함경도입니다. 바로 누구? 지금 여기 있는 윤선도가 지금 유배를 간 그 땅이 함경도 땅이에요. 진호로 밖에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아.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흘러가는가? 자, 임양아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자, 시냇물이 그침없이 계속 흘러가듯이 나도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임금님이 나를 이 함경도까지 유배를 보냈어도 나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산은 길고 길고 또 물은 멀고 멀고 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자, 어디서 외기러기만 울고 가는가. 자, 화자가 지금 멀리 계신 부모님이 그리운데 자, 기러기가 이렇게 한 마리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기러기가 울며 간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것도 감정 이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할 줄 처음부터 알았겠느냐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다. 섬기다.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님을 잊는다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노라 그랬습니까? 화자는 결국 임금을 잊는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끝까지도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변함이 없죠. 자, 이 중에서 아까 11번 문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답은 여기 3번에 보시면 임양할 뜻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관직의 복귀를 염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죠. 자, 이건 지우셔야 됩니다. 3번. 이거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입니다. 12번에 시냇물과 외기록인 둘 다 뭐였어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사문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감정, 이인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지금